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 중동 상황이 점점 이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점입 가경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좋은 경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비롯한 이 항모 두 척 등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황 어떻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력 손실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황이죠. 이 병력은 10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0대 격파, 장갑차는 32대 격파, 차량 40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오래간만에 아주 많습니다. 51대의 야포를 격파했다라고 밝혔고, 다란장 로켓도 2문 격파해서 야포와 다란장 로켓 합하면 53문의 포를 격파를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여단급 포병부대가 사라진 것이 되겠죠. 오래간만에 괜찮은 전과가 나왔습니다. 무인 항공기 1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88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 교착 상태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굉장히 많은 이 전과가 나왔습니다. 1090명, 거의 뭐 우리로 치면 연대급의 병력이 사라졌다라는 거고, 전차 장갑차 합해서 뭐 대대급 이상이 사라졌고, 야포 포병은 뭐 예단급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상당수가 아우디우카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 아우디우카 전황을 보면 이 남쪽에서도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 여기서 이 아우디우카 도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세 달 전 야 아우디우카 지금 심각하다, 위험하다 라고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러시아의 희생에 비해서 이 아우디우카에서 얻는 전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여기가 과거의 바흐무트, 그리고 전쟁 초기에 세베로도네츠크처럼 망치와 모루, 전법에서 모루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지역임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의 망치와 모루는 이 모루로 버텨내고 망치로 다른 데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전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는 그냥 여기서 버텨내고만 있지, 뭐 다른 여기서 버텨낼 때 러시아의 주력 부대를 여기로 끌어들이고 다른 데서 치고 들어갈 뭐 이런 계획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그냥 버티고만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야간 방공전에서 드론 35개 중에 15개를 요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정말 참 이거 보면 짠합니다. 이렇게 해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방공 레이더로 야 어느 구역으로 지금 드론 날아가고 있어 라는데, 야간에 오니 뭐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짱짱하게 받고 뭐 물량 많을 때는 샤헤드 드론을 향해서도 미사일, IRIS-T 미사일 이런 거 날리고 했지만, 지금은 겨우 뭐 위력 약한 드론 하나를 격파하기 위해서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 날리면 안 되죠. 그러니 이제 드론 정도는 기관포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오래된 고색창년한 이런 오리콘 대공포 같은 그런 기관포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격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간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정말 짠한데요. 이거 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천호 자주대공포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작 자주대공포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번 주말 정말 황당한 밥그릇 싸움으로 대한민국 국민 생명 날려먹고 있는 이 방공체계, 제가 폭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추악한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생명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날려먹고 있는 이 구조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고 대통령까지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1월에 미사일 330발, 드론 600기를 쐈다. 그러니까 1월만 해도 뭐 1000기 정도의
공중 발사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내각은 동원법 개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뭐 몇 명을 동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나온 게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1년에 2달에서 병가별로 따르게 해서 석 달까지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된다. 17세 이상, 60세 이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80세 할아버지도 법에 따르면 받아야 돼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정말 참 짠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드론을 이용해서 수단에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아니, 수단이 어딥니까? 아프리카,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가 수단 아닙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그 나일 강유역에 있는 나라인데 그 수단에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그전에는 이제 바그너 그룹이 들어갔고 지금 바그너 없어졌으니까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수단의 금광 등에 대해서 이권을 착취해 먹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수단으로 침투해서 드론으로 그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지금 끌어오고 있는 이런 돈들이 전쟁 자금으로 쓰니, 전쟁 자금으로 쓰는 이 어떤 물자 파이프는 어디든지 다 끊어버리겠다. 외국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 되겠네요. 이야, 수단까지 가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작전했다라는 거고, 영국은 러시아가 월 100대 안팎의 전차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라는 건데, 이 100대가 T-90M 같은 최신 전차 100대 생산만이 아니라 T-55 전차, T-62 전차 이런 거 재생하는 거 포함해서 T-72, T-80 재생하고 하는 거 포함해서 신규 생산까지 다 해서 100대 안팎의 전차를 전선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영국 언론들은 잘로즈니 총참모장에 대한 해임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잘로즈니 총참모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정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만 해도 잘로즈니의 해임 소식이 막 퍼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이 대통령실에서 그 사실 무근이다라고 봉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는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보잉 747-400 비행기의 대형 비행기죠. 전보 비행기인데 그 화물기 4대분의 군수물자를 벨라루스에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우르무치죠. 그 우르무치에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4대의 747 화물기가 왔고, 그 중에 첫 번째 화물기에서는 이 장갑혼비, 짝퉁 장갑혼비, 중국에서 만든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려졌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컨테이너들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드론 관련한 부품 등등이 아니겠나라는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거의 지금 한 나라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중국도 완전히 그냥 이 중러 협력의 이 강도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역사적 규모의 실수다. 그러니 공화당 빨리 협력해서 610억 달러 빨리 주자, 이렇게 또 촉구를 했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과거 2인자죠. 쿠릴 열도 지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쿠릴 열도 일본 위에 있는 이제 도서 지역이죠. 여기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포세이돈, 해거래 같은 이런 걸 배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보겠는데요. 이 전황 지도를 보면 역시 가자 지역의 북쪽 노스가자 지역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한 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격은 역시 북쪽에서 여러 군데 있고, 또 중부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고, 칸 유니스 남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폭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전사자 3명이 더 나왔는데 누적이 218명이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했는데 계속 222명에서 스톱돼 있었죠. 근데 3명이 추가됐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가자 지구에서만 전사한 사람 218명이다. 그래서 가자 지구 아닌 밖에서 다른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건 빼고 오직 가자 지구만 218명이다. 이제부터 또 이런 식으로 또 카운트를 하나 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의 팔레스타인 지원기구는 10월 7일 알-아크사 홍수 작전 그 공격 가담한 증거가 많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지금 이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이 직원 중에서 최소 10%가 하마스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동영상인데 서한지구의 제닌에 있는 병원에 의사와 환자로 옷을 입고 환자인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인 척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원이더라. CCTV에 다 나온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마스가 유엔 이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유엔 직원인 것처럼 하고는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켰다. 그래서 지원 못 해준다. 라고 하니 이스라엘군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이거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계속 지원해줘라. 왜냐? 그 붕괴시키면 가자 지구에 완전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즉 다 굶어 죽는다 이거죠. 그래도 하마스가 중간에서 떼먹든 말든 그래도 저 조직이 있어야 뭔가 좀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WHO는 가자 지구의 현 상태는 지옥이다.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다. 왜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라고 하는 저 기구 소속이 잘 나눠줘야 되는데 하마스니까 자기들 다 떼먹는 거죠. 하마스 대표단은 이집트 정보국과 접촉해 3단계 휴전안을 전달했는데 지금 이집트 그리고 CIA 또 모사드 카타르 등등이 이제 휴전안을 막 자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집트하고 전달을 접촉해서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받아주려면 한번 해보고 라고 했다라는 건데 자 1단계가요. 일단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규모 식량, 의약품을 공급한다. 이러면 하마스는 노인과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해 주겠다. 이게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이거 뭐냐? 휴전이 있죠. 적대 행위 중단한 건. 그리고 이제 추가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는 여기까지는 이제 1단계와 똑같죠. 그리고는 파괴한 인프라 재건을 지원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군 포로와 일부 남군, 그러니까 부상자들 석방해주겠다라는 거고, 3단계는 1, 2단계 지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지금 이스라엘이 한 10,000명 이상을 지금 잡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감자 전원을 석방해주면 남아있는 남군 포로 그리고 사망자 이후에 송환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협상안 3단계인데 이건 뭐냐? 그럼 이스라엘에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비만 막대하게 쓰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만 받고 이 완전히 그 국론만 분열되고 박살나는 거죠. 즉 이스라엘 항복하라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요구를 거부했다. 가자에서 우리 철군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벤 비그르 그러니까 국가안보 장관이죠. 굉장히 강경파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과 연정하고 있는 연정 세력인데 이 정당이 6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잘못된 거래도 연정 붕괴 가능하다. 우리는 그냥 바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네타냐후 당신 아웃되니까 거래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TOI는 국민 38%가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자총 건설을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인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고 저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자, 이게 언론들의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국민 38%가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찬성한다. 그러면 야 이스라엘 국민 38%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야 이렇게 되는데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넘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 사는 거 그거 싫다라는 건데 여기는 38%가 찬성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니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언론들 많죠. 자, 채널 12 여론조사는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이고 원래 야권 블록이었는데 이번 전시 내각 구성을 위해서 내각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권 블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12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금 대표입니다. 베니 간츠가 41%, 네타냐후가 23%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베니 간츠 지금 현재 전시 내각의 무임소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맡은 임무는 없는데 내각 이 국무회의할 때 들어오는 그 임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23%. 그래서 지금 당장 선거하면 진다 이겁니다. 베니 간츠는 상대적으로 네타냐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입니다. 헤즈볼라는 국경 지역에 저격수를 대량 배치해서 이제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후티는 미국이 오만을 통해서, 오만이 이제 예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미국가죠. 오만을 통해서 뒤에서 협상을 시도했는데 그거 안 통한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미국의 체면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오만을 통해서 예멘에 접근하고 뭐 이런 이 밖으로는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접근해서 좀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후티에만 했냐? 아니고 이란한테도 했는데 이란에게는 더 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만든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단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동안 미국이 뒤로는 이란에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화해 메시지를 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동에 배치된 항모 전력도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시리아 남부 미군 시설 타워 22 기지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 직후 이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검토한다고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가 뒤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며 이란과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란 관영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이 현지 시각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은 지난 이틀 동안 제3국을 통해 2개 이상의 메시지를 테헤란에 보내왔다라며 이들 메시지의 요지는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이란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친이란 무장 세력의 중동 지역 미군 공격이 시작된 후 백악관이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었는데요. 백악관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며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민병대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만 실시해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테헤란은 이란은 모든 유형의 미국 위협을 거부하며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입장과 함께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어떤 모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군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란 정보 수집선 베샤드함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대량의 미사일로 해협 일대 미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 사실상 굴복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외교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3월 초 해외 전개 일정이 끝나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후속 항모전단을 지정하지 않고 중동에서 항모전단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대서양에는 아이젠하워 항모 복귀 이후 이를 대체할 항모 전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서태평양에 전개되어 있는 칼빈슨 전단과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 중 하나가 중동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올 3월부터 중동 지역은 항모 공백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아이젠하워 전단이 복귀하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퀸 엘리자베스 또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중 둘 중 한 척 또는 두 척 모두가 이 해역에 파견될 수 있다라며 영국이 홍해에 항모전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과 저항 세력에게 사실상의 항복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미 항모전단의 중동 철수가 이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참 미국이 후티에게는 오만을 통해서 접근해서 하지 말자 제발 좀 그만하자 라고 하고는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이 시켜서 이란의 기지에서 발사한 드론으로 미군이 지금 저만큼 사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로 이란에 접근해서 2개 이상의 메시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제발 그만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란이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아우 정말 부끄럽죠. 그러면서 야 미국 니들 말이야 베샤드 우리 이거 정보함 이 정보함이 지금 홍해에서 작전하면서 미군 위치 또 상선 위치 다 표적 알려주면서 지금 공격하는 그 숙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은 이 베샤드함 격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백악관이 그걸 거부했죠. 그런데 말이야, 니들 이 베샤드 이거 격침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들 함정을 향해서 우리 완전 지대한 미사일 완전 싹 쏟아부어서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니들이 보복한다고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이걸 레드라인 넘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항상 하던 소리죠. 그걸 지금 이란이 하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한심해 보이면 지금 현재 미 해군력 배치 현황 보면 중동에 지금 홍해 아이젠하워 전단이 있죠. 그리고 바탄 상륙 전단이 지금 이 크레타 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전단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데 작전을 못하고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대만 지금 사태 때문에 루즈벨트와 칼 빈슨이 같이 여기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루즈벨트와 교대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몸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교대해줘야 할 항모가 대서양에서 몸풀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 링컨은 태평양에서 하니까 대서양에서 아이젠하워와 교대해줄 항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지금 철수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란을 때리든지 후티를 때리든지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를 철수해버린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미 해군 항모 상태를 보면 지금 여기 항모들이 여러 척 있지만 그 중에 4척이 원자로 교체 작업에 들어가야 할 시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4척은 작전 못한다 이겁니다. 원자로 교체해야 되니까. 이러니 미국이 우리는 항모 11척, 12척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4척을 지난 3년을 바이든 정부가 허송세월 시켰어요. 원자로 교체 안 해주고. 그러니 지금 미 항모는 4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항모가 태평양의 링컨 항모 한 척뿐인데 이건 태평양에 가니까 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중동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영국에게 SOS를 취했나 봅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 퀸 엘리자베스 항모 이거 한 척, 퀸 엘리자베스, 프린스 오브 웨일스 6만 7천 톤급의 항모죠. 그리고 사출기가 없어요. 사출기 없다 보니까 스키 점프를 통해서 이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F-35B 단거리 이착륙하는 그 F-35B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죠. 최대 32대인데 현실적으로 한 22대의 전투기가 작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은 또 그만큼 전투기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 해병대 F-35가 가서 원정 작전을 해야 되죠. 배는 영국이 되고 비행기는 미 해병대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척 다 가든지 아니면은 한 척만 가든지 어쨌든 홍해로 지금 갈 거다라고 영국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제 영국, 미국 탈탈 털어도 이런 항모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